여러분은 강남 한복판에서 최고급 세단을 타고 가던 중년의 신사가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편의점으로 들어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샌드위치와 캔커피 하나를 사들고 나옵니다. 다시 그 푹신하고 안락한 독일제 가죽 시트 위로 돌아온 그는 샌드위치 포장지를 뜯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차가운 빵 조각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스마트폰에서는 딩동하고 잔인한 알람이 울립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 1,2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통장 잔고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한계선인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시가 50억 원짜리 빌딩을 소유한 성공한 자산가이자 남들이 우러러보는 건물주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달 돌아오는 이자를 막기 위해 자식 몰래 카드론을 쓰고 친구들의 전화를 피해야 하는 처절한 빌딩 푸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말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종교처럼 믿어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은퇴의 자금 20억 원의 대출을 끼고 산 그 건물이 노후를 지켜줄 황금 거위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황금 거위는 알을 낳기는커녕 주인의 살점을 뜯어먹는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을 지탱하던 거대한 믿음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이자 유동성이 말라붙은 시대의 서늘한 공포영화입니다. 자산 50억 원의 통장 잔고 빵원인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저 숨막히는 감옥일 뿐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가려진 이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건물주라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0년과 2021년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바야흐로 돈이 휴지 조각처럼 흔하던 초저금리의 시대였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제발 돈 좀 빌려가시라고 허리를 굽히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0.5%라는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고 시중의 유동성은 댐이 터진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당시 은퇴를 앞둔 대기업 임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건물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코스처럼 여겨졌습니다. 은행 금리가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바보 멍청이나 하는 짓이라는 조롱 섞인 충고가 난무했습니다. 50억 원짜리 건물을 사는데 내 돈은 10억 원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40억 원은 은행이 아주 싼 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때의 계산법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대출 이자는 2.5% 수준이니 40억 원을 빌려도 월 이자는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1,500만 원이었으니 앉아서 매달 700만 원의 순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물 가격이 매년 10%씩 오르니 자고 일어나면 자산이 수억 원씩 불어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 모든 파티를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라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를 가동하자 시장에 풀려있던 돈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2.5%였던 대출 금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6%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3.5%포인트 오른 것 같지만 실제 이자 부담액을 계산해보면 상황은 끔찍합니다. 40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8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5배 폭증한 것입니다. 월세는 여전히 1,500만 원인데 이자는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매달 500만 원씩 내 생돈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역마진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물이 나를 먹여 살렸지만 이제는 내가 뼈를 깎아서 건물을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자산, 가격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구조적 붕괴의 서막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방 금리가 내릴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끈질긴 괴물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끌에서 건물주가 된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전능함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임대차 시장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강력한 방패와 자영업, 붕괴라는 창에 의해 철저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올릴 수 있는 월세 인상폭은 연 5%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대출 이자는 1년 만에 150%가 올랐는데 월세는 고작 5%밖에 못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기 위해 시속 5km로 기어서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왕창 올리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냉혹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합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입니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씨가 말랐습니다. 강남대로변 1층 상가조차 임대 문의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두말 없이 짐을 싸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공실의 공포로 이어집니다. 공실이 발생하면 단순히 월세만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관리비와 세금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 모든 비용을 건물주가 고스란히 독박을 써야 합니다. 쉽게 말해 월세 좀 더 받으려다 욕심부리면 아예 수입이 0원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융용어로는 영내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빚을 내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낮아져서 원금까지 까먹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영내버리지가 발생하면 건물의 자산 가치 자체가 폭락한다는 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철저하게 수익률에 기반해서 산정됩니다. 수익이 줄어들면 건물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냉정한 시장의 원리입니다. 내가 50억 원에 샀던 건물이지만 수익률이 반토막 나면 그 건물의 시장 가치는 30억 원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 40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매달 피 같은 생돈을 메우며 버티거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가로수길의 몰락은 단순한 상권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주들의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만들어낸 기괴한 죄수의 딜레마 현상입니다. 가로수길의 메인 거리를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는 흉물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실로 비워두느니 월세를 반값으로 깎아서라도 세입자를 받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 가격 방어라는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그 건물의 가치가 영원히 하락한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낮춘 월세는 다시 올리기 어렵고 낮아진 월세를 기준으로 건물 매매가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1천만 원을 받던 건물을 500만 원으로 낮추면 그 건물의 매매가는 사실상 반토막 난 것으로 시장은 인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실로 비워둘지언정 장부상의 임대료는 절대 깎지 않겠다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도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꼿꼿이 서 있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 전략이 이 비극을 부채질했습니다.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거대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자 건물주들의 눈높이는 성층권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자영업자가 낼 수 없는 임대료를 표준이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리는 활기를 잃고 유령 도시처럼 변해갑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거리에 들어올 브랜드는 없습니다. 건물주들이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임대료 전략이 오히려 상권 전체를 죽이고 자신의 자산 가치까지 파괴하는 완벽한 자살골이 된 셈입니다. 이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끝이 원주민의 축출이 아니라 건물주 자신의 파멸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입니다. 강남 한복판이 이 정도인데 지방이나 외곽 지역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강남이 욕망의 탑이라면 지방의 기획 부동산은 절망의 늪입니다. 평생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엘리트들이
왜 은퇴 후에는 허술한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과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은퇴자에게 접근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장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골치 아픈 주식이나 사업 말고 품위 있게 월세나 받으며 노후를 즐기셔야죠. 그리고는 거제도 바닷가가 보이는 폐교 부지나 강원도 산골짜기의 펜션 부지를 보여줍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감정가는 25억 원인데 금매로 20억 원에 나왔고 예상 수익률은 연 8%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수익률이 3%도 안 되는 마당에 8%라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 의향서를 냈다는 가짜 서류까지 들이밉니다. 평생 회사라는 온실 속에 있었던 임원들은 야생의 정글 법칙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과신하며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퇴직금 10억 원과 대출 10억 원을 합쳐 20억 원을 송금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입점하겠다던 카페는 연락이 두절되고 건물 리모델링 비용은 예상을 훨씬 초과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름다운 오션뷰 폐교는 잡초가 무성한 흉가로 변하고 밤이면 멧돼지들이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는 야생동물의 놀이터가 됩니다. 20억 원을 들인 땅이 사실상 가치가 0원인 쓰레기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매달 500만 원씩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면 사장님 거기는 평당 10만 원 줘도 안 팔려요 라는 싸늘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자산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노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도 못하고 밤마다 혼자 소주를 들이키며 가슴을 치는 이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이나 대구의 핵심 상권조차 지금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리금만 억대를 호가하던 대구 동성로의 중심가에도 임대문의 현수막이 훈장처럼 나부끼고 있습니다. 경매법정의 풍경은 더욱 처참합니다. 감정가 1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이 거듭됩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은 20%씩 깎여나가고 결국 감정가의 절반인 5억 원까지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반값 세일이면 누군가는 사야 하는데 여전히 입찰자는 0명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보유하는 순간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마이너스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낙찰받는 순간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건물 관리비와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니 수입은 0원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인구학적 재앙 앞에서 부동산의 입지 불패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젊은 인구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방 도시에서 상가, 건물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 주인의 지갑을 갉아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환금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자산은 그 가치 또한 제로에 수렴합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자산은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과 관리비라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마이너스라고 봐야 합니다. 누군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넙죽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는 순간 세금 폭탄과 관리비 지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방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악몽입니다. 은퇴 자금을 털어 지방 꼬마 빌딩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건물을 팔아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버리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단순히 목 좋은 곳에 건물을 사두고 가만히 앉아서 월세를 받는 간물주의 시대는 멸종했습니다. 과거에는 입지가 수익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콘텐츠가 입지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서울 성수동이나 강릉의 커피거리를 보십시오.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허름한 공장지대였던 곳이 사람들로 미어터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건물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주는 특별한 경험과 콘텐츠를 소비하러 갑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은 단순히 자본가가 아니라 공간 기획자이자 운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 건물에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나만의 킬러 콘텐츠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 대답이 궁색하다면 절대 건물을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간곡히 조언합니다. 첫째 건물을 사기 전에 당신의 사업 능력부터 검증하십시오. 내 건물에서 내가 직접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남에게 세를 줘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둘째, 현금 흐름이 대출 이자의 최소 1.5배가 되지 않는다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금리는 언제든지 다시 튀어오를 수 있고 공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 없이 대출에 의존한 투자는 시한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안 잃는 것이 최고의 수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에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자산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도박판의 판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20억 원으로 지옥을 사고 누군가는 20억 원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과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냉철한 이성입니다. 우리는 벤츠를 타면서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는 건물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뛰노는 폐교에 묻힌 누군가의 피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번 돈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건물주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과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경제의 룰은 매일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진짜 경제 공부를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